개방적이고 진솔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랑 그런 소통들이 좀 오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면서 아이디어, 라이트한 창업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 국가적 비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전부 다 그 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경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풋을 투입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경제인데 그 인풋이 노동과 자본에서 창의성이 강조된다는 게 창조 경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저희가 창조 경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영애 그 디자인 하우스 대표께서도 광주 비엔날레를 기획하시면서 디자인티를 반영을 안 한다, 조달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조달과 관계돼서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법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가능하진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회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창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존중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데 있어서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저희가 제도적으로 반영을 하고 지원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per-capita당 제일 많이 창업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보통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 3개월 지났죠? 3개월 전에 여러분 혹시 김기사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핸드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있죠.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안에 SNS 프로그램이 있고 각 유저들끼리 이제 서로 소통하시는 프로그램에도 불과한데 그 창업 벤처가 구글한테 약 1조 2천억 개 M&A가 됐습니다. 굉장한 거죠. 1조 2천억 원. 그래서 아마 한국도 정말 1개, 2개, 3개, 10개 이상의 성공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들어오지 않고 다 창업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생각입니다. 12월 달에 그 이지사장님이랑 같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제가 좀 보고 와서요. 우리가 집단 이주를 해야 되는지 여부는 다녀와서 그때 가서 청중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보스가 CEO가 여자다. 자, 솔직하게 소신있게 솔직히 불편하다. 두 분 솔직하신 겁니다. 네, 저 두 분한테 좀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있었던 항상 속했던 그룹들은 남성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닌데 남자들은 좀 막말을 던져도 편한 게 있는데 저 스스로 같은 여자들은 편하게 말을 못하는 게 있어서 싫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불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취업하시는 남자분들도 힘들지만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하 직원이나 일하는 파트너를 함께 상대해야 되는 저희 여자들도 굉장히 힘든 거여서 서로 노력해서 좀 계시죠. 네. 제 두 분한테 짧게 질문 드릴게요. 여자로 사업하면서 이럴 때 정말 힘들었다. 제일 어려웠던 그 순간은 그 PM이 저한테 실장이 아니 집에서도 잔소리를 듣는데 사무실에서도 내가 여자의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가 오너로서 이렇게 자리를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 편견 속에서까지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초창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시원시원한 남자들이 좋고 그리고 제 스스로는 어떤 그 감성의 리더십을 좀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거든요. 똑같이 밖에서는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CEO를 하는데 집에 가서 아이의 엄마로 했을 때는 그 일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이 여성 인력들에 대한 기대와 비전과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창업이 그 고용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할 때 뭐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잘 준비를 해서 최소한 1년 이상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하면
성공률도 높아지고 또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잘하신 분들 어떻게 창업했는지 아니면 왜 망했는지 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또 성장을 시킬 때 기업을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진짜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러한 준비가 돼 있을 때 창업을 하면 저는 여성들이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재권 출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여성 벤처인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발명 또는 이런 쪽에 대한 지원 제도가 따로 있고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지원 공학인들을 위해서 여성 공학인들을 위해서 지원 센터가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만을 위한 뭐 와이프 프로그램 등등 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융자에서 투자로 그리고 내 돈으로 창업하지 않고 다른 사람 돈으로 창업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가 제일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 차이를 두어서 그 격차를 줄이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산업군, 비즈니스군 쪽에 대학교 졸업하는 비율은 5대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업하는 비율이나 임원급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데까지는 차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지금 여학생들이 그 창업하는 열기나 그다음에 능력이나 사회생활 해가지고 성공률이나 이거 솔직히 어떻게 보시는지 학생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회사를 꾸려가는 혹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여성이 CEO다. 여성이 앞장서가지고 어떤 리딩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마련되어 있다. 사실 이게 회사를 청산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기본적으로 한 26억 정도가 빚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청산을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했는데 그것을 이제 은행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기술 신보 가서 상담하고 왜냐면 이제 기보 자금도 저희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데 가서 상담했어요. 그분들한테서 물어보러 가니까 야 내 돈 띄어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잘 정리할 수 있게 뭐 안 갚는 거를 가르쳐주는 건 아니었고 갚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또 관계가 또 더 좋아져가지고 새로운 창업할 때 그분들이 더 도와주셨어요. 아이디어고 기술력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분들이 실패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뭐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뭐 연대보증도 있고 막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요자펀드도 사실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인재들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지원해서 아이디어 기술력 있나요? 창업하십시오. 그게 옛날 당시 때 이스라엘의 이제 창조경제 운동이었었습니다. 93년에 시작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그런 부분 실패에 들어온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실패는 경력입니다. 벤처캐피탈들이 봤을 때 실패해서 그 기간을 보면은 그걸 경력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 때문에 우리나라 창업 국가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노경호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봤을 때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스라엘도 창업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수석과학관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받고 지원해주고 멘토링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창업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창업하고 싶은 학생들은 무조건 창업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의 그룹에만 들어가야지 창업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현장으로 아예 들어가서 그 현장이 돌아가는 시스템, 비즈니스 구조 그 안에서 정말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많은 역할을 내 스스로가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오히려 그 안에서 현장감을 좀 더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몇 년 정도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간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꿈꾸는 모든 창업하고자 하는 우리 여성 학생들, 학우들 화이팅!